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우주공학은 한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50년 전, 바로 그 아폴로 11호 임무가 시행되면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잔에 콜라 한 잔 따라두고 건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나사에서는 오랜 옛날을 추억하며 그 시절을 덮고 있던 비밀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얻은 달 토양의 대부분을 바퀴벌레가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나사의 보관실에 결함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실험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학자가 직접 귀중한 레골리스를 바퀴벌레에게 준 것이죠. 변명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좀 비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처음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두렵다. 달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텅 빈 공간일까요? 아니면 달의 먼지 속에는 미지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폴로 11호의 비행 전에는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외계에서 온 미생물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처음으로 기술한 유일한 SF 소설은 19세기 허버트 웰스가 쓴 우주전쟁으로 풍부한 각도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달 착륙 경쟁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미국 정부는 꾸준히 자금을 제공했지만 그 용도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달의 먼지 속에 해로운 성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그 당시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같은 주제를 다룬 훌륭한 영화 안드로메다 병원체가 1971년에 공개되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그 잔인한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지상의 동물과 바이러스를 함께 넣어 발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사에서는 수십 종의 지상동물, 더 나아가 식물용으로 수백 개의 상자와 수조까지 준비했습니다. 검사 계획을 위해 3번의 달 비행이라고 하는 매우 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검역을 진행한 우주 비행사. 착륙 캡슐에서 나온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는 곧바로 검역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곳에서 검역 검사만 진행된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었습니다. 토양이 든 상자, 비디오 카메라나 그 외의 설비는 자외선과 초산, 고압살균까지 사용되어 몇 차례나 소독이 되었습니다. 검역 시설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방대한 실험에 사용된 최초의 실험용 쥐가 잘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 편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쥐가 괜찮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보증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중 한 마리라도 발병을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쥐 외에도 20명의 실험 조수와 기술자들이 검역을 받았는데요. 그들도 달 토양이 가진 잠재 위험성 검사에 대부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려진 그림자 속에는 이런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답니다. 전체의 무지. 기밀이 해제된 서류에는 토양 검사의 조직의 방침 자체가 전체의 무지라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토양 실험에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할 목적으로 처음 가져간 토양 22kg을 모두 사용했지만 결국 세계의 과학은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귀중한 돌은 분말 형태로 분쇄되어 그중 절반은 살균을 위해 태워졌습니다. 달의 표토는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물질이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규폐증이나 시안화합물은 무생물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구가 시작된 처음 며칠 동안은 장갑이 찢어지거나 진공카메라 상태가 이상해지는 등 비상사태가 계속 생겨서 연구자들은 달의 토양에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달의 토양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아폴로 12호와 아폴로 14호에 귀환 후에는 충분한 양의 달 토양이 학자들의 손에 쥐어져 마침내 달의 흙으로 된 완벽한 채소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 농무성이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었고 지금부터 반세기도 전에 지구 밖에서도 토마토, 양배추, 담배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콜로라도의 농장에서 기른 것보다 수확물이 더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폴로 11호와 동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치류와 일본의 메추라기에 액체로 된 달의 토양을 주사했고요. 어류에는 달의 먼지를 그대로 물에 뿌려서 주었습니다. 특히 굴은 음식 섭취 과정에서 액체를 걸러내기 때문에 같은 수조내에 있던 굴에게는 가장 많은 먼지가 가도록 조절했다고 합니다. 곤충에서도 그 종류를 가리지 않았고 달의 먼지를 통상적인 음식에 조금씩 섞어서 바퀴벌레에게도 주었답니다. 이 생물들은 이러한 식사법을 꼬박 1개월 동안 지속했지만 아프거나 죽은 생물은 없었습니다. 굴이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사육 환경이 잘못된 탓이었기 때문에 달의 먼지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의 비밀. 나사에서 일하던 전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바퀴벌레가 달 토양의 파편을 가장 잘 먹었다고 하는데 결국 증거까지는 공개되지 않아 이 발언은 완전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행동이 기록된 중요한 계획 자료 속에는 달에 먼지가 들어간 식사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동물, 식물, 지유류의 사진은 공개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서류상으로는 확실히 실험에 사용되었지만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모론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요? 바퀴벌레는 DNA가 거대하고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이며 2억 년 이상 존재해온 역사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달의 토양에 어떤 해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퀴만이 독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독이 어떤 것인지를 기밀에 붙이기 위해 그 후 바퀴벌레가 실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은폐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사는 이전의 기밀사항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결코 모든 기밀을 한꺼번에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실패. 지상의 생물에게 진행한 달 토양 검사 계획의 결과를 보면 동물의 피해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도 포함해서 피실험 대상 중에 질병이나 전염병 감염의 흔적은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레골리스에는 정말 생명의 흔적이 없었고 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 탐색 이후 검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험은 중지되었죠. 상황은 HIV 종합검사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환자는 검사를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 후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네요. 즉, 사실상의 모든 노력, 소비한 시간과 경비,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도 아무런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사의 입장에서는 달 토양 검사 계획의 실패는 곧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다는 의미에서는 큰 성공과 행운이라고 해석합니다. 한편 이 실험은 모든 사람들이 달가워한 것은 아닌데요. 22kg의 귀중한 토양을 바퀴벌레에 먹인 뒤 남은 것은 7kg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계의 관련 연구기관과 시험소 등 수백 곳의 단체에서는 이 남은 것을 아주 조금씩 나눠가야 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서 온 샘플이라는 것에 비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낭비입니다. 귀중한 토양의 사용 허가가 우선적으로 바퀴벌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안타까운 탄식을 흘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50년 전, 그것이 왜 그렇게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현재는 수백 킬로그램의 달 토양이 인류의 손에 놓여졌고 새로운 임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 역사상 첫 달의 표토 샘플이 바퀴벌레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